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핫한 테마 대선 정책 2편 문재인 정치주입니다. 전편에서는 1편에서는요. 그 일자리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대선 정책 2편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의 물가를 맞게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됐을 경우 피해야 할 게 뭐냐 그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 주가는 반응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잘 모를 때 이명박 후보가 후보였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선됐을 때 제가 SK텔레콤이랑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에 뭐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휘발유 값을 인하하고 뭐 통신비를 절감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지더라고요. 단기적이지만 그때 느꼈죠. 정치랑 경제는 엮여있구나. 특히 주식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도 보시고 또 피해야 할 건 뭔지 그것도 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참 친절한 방송이죠, 저희는. 예. 자, 일단 지금 대선 후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3월 27일 이번 주죠.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2%로 1위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녹음한 오늘 충청 경선이죠. 충청도에서 47.8%로 1위를 기록했고요. 또 3월 30일, 4월 3일에 이제 영남, 그다음에 수도권 경선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후보가 거의 과반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그 결선 투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1위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가 열리니까 거꾸로 과반 지지를 받을 경우 결선 투표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지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5.2%에서 33%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뭐 앞에도 있지만 알렙이 뭐 110% 급등했다.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먹을 게 안철수랑 황교안이 있다. 예? 근데 황교안 안 나오면 급락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안철수에 말씀드렸죠. 그 안랩,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아마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때 안철수를 해야 된다. 먹을 게 왜 있다. 왜냐 안희정이 빠지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가 투자의 포인트가 지지율의 추가 상승, 뭐 추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벌써 이제 16.6%까지 왔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는. 그래서 이제 안희정 후보를 제치고 이제 2위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알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오픈 베이스도 아마 오늘 막 가고 있더라고요. 이젠 정책으로 가죠. 정책으로. 물론 안랩에 그 안철수에서 약간 나물 멀티미디어가 약간 남아있긴 한데 그건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책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문재인 정책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뒤에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경제 분야 가장 중요하죠. 이제 경제 분야 중에 일자리입니다. 공공 부분이 주도해서 이제 1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요. 뭐 늘 나온 얘기지만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화하고 뭐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반드시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 이제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요거 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방송의 전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금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차익에 과세를 하겠다. 이제 이건 증권주랑 건설주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다니. 예. 그다음에 액티브 X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 사이트는 노 플로그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공인인증 관련주 있잖아요. 뭐 한국정보인증 뭐 그런 거엔 좋지 않겠죠, 당연히. 한국전자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그 공인인증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보유세 신설은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안 좋겠죠. 근데 세금이나 ATBS나 부동산은 그냥 나라가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개혁. 그래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제가 전에 저희 지주회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건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 자사주를 아마 이제 소각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4대 그룹 있죠. 롯데,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되겠죠. 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겠다. 삼성그룹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재벌업종 확대 제한하겠다. 이게 유통 관련주 있죠. 뭐 그 다음에 SPC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마트, GS 리테일, 뭐 혹시 모르죠. 편의점이 들어갈 수도 모르겠고, 뭐 이제 치킨, 뭐 제빵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활용하겠다. 그래서 창투사가 갔는데 지난주인가요? 창투사는 아직 끝난 계정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투사 종목도 보셔야 된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계부채입니다. 그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디테일보다 발전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을 하겠다고 하고요. 주택안심지원대출,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곧 이제 고금리하는 이제 저축은행 관련주 있죠. 그다음에 대부업체 관련주 있습니다. 리드코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정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걸 인하하겠다. 이건 뭐예요? 카드사에 안 좋겠죠. 삼성카드 있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규제를 제한했다. 이거 유통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이것도 그 뭐 제빵이나 그런 관련주 있죠.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맨 처음에 을지로위원회라 해서 뭐 진짜 을지로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기관, 아주 자영업자 전용 어떤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죠. 저축은행, 뭐 대부업체, 카드사, 하여튼 금융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2금융권이라고 그러죠. 3금융권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랑 뭐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이죠. 되게 중요한 게 문재인 후보는 또 아까 일자리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넓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물 인터넷, 세계 최초의 초고속 인터넷 사물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과 연관이 있고요. 인공지능, 또 이 4차 산업의 중심은 모바일 우선이 아니라 인공지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가 연관이 있고요. 이거 다 한 거죠. 저희 그 핫한 테마에 다 있죠. 예.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 일단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고속도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주요 도로 및 주차장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주도로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프라를 만들려면 이제 그 공공기관이 앞서서 하겠죠.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를 설립해서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게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주가 있고요. 혁신도시, 그 지방마다 혁신도시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가서 뭔가 이제 산업을 개발하는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 시즌 2다 뭐 그런 게 있고, 스마트시티,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신재생에너지. 이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은 이 원전을 반대합니다. 석탄도 반대하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을 올리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태양광이죠. 예, 태양광 관련주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교육 분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겠다. 취업에서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이제 차별을 방지하고 직업 전환 교육을 제2의 의무 교육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일자리 관련주가 앞에 중복되고요. 뭐 대학도 보면 대학 서열을 방지화하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개발하고 대학 교육만 교육부가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주한테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고등학교 이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 특수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교육주 있죠. 메가스타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별로 안 좋겠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요새 코딩을 시킨다 그랬더라고요. 코딩.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고 또 그게 있고 또 초등학교에 1대1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 강화하고 대입에 반영하겠다. 예체능에 악기주가 있겠죠. 3위 악기 같은 거. 그다음에 미취학 누리과정 예산을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 분야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 그러거든요.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이제 시스템화하고 추천제를 실명제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핵심이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하는 거랑 공소유지만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보는 하지 말고 해외 정보만 수집해라.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규제 해소에서 이제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이랑 크게 상관은 없고요. 안보, 국방, 뭐 본무관을 단속하겠다. 그다음에 직업 군인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북한 관련주입니다. 그 일단은 문재인은 후보는 그랬죠. 통일이 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북한과 굉장히 햇볕 정책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일단 북한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제 통일 후 정치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 했고 강원 고성 경기 파주 등의 제2의 개성공단을 하겠다. 남북경협주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는 득실 아직 애매모호한 입장을 했죠. 어쨌든 이게 중국 소비주에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입니다. 공공의료 뭐 여러가지 뭐 기관을 하고 뭐 여러가지 하겠다. 그 다음에 육아 뭐 자동 육아를 활성화하겠다. 국공립직을 확인하고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미취업자 중심의 청년수당도 도입하겠다. 그래서 바우처가 있고요. 육아용품 관련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치매입니다. 치매. 지방에 치매 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치매용품 관련으로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공약인데요. 세종시는 완전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회 분원도 설치하고 미래부 뭐 이런 거 다 내려오겠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와 연관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충청남도 대전이죠.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을 하겠다는 말이 있고, 충북은 뭐 태양광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특이한 게 중부고속도로 호법이랑 남이 구간을 확장해 타당성을 조사하겠다. 타당성 게 있고, 전라북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뭐 탄소 산업 중추 지역, 그다음에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이 있는데 중요한 거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답니다.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인프라를 깔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 관련주 이거는 끼가 있는 테마죠. 네. 그다음에 광주와 전남 보시면 광주를 뭐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무안공항을 뭐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문재인 후보의 대부분 이제 정책을 한번 쓱 훑어봤고요. 그럼 일단 관련 종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기 전에 대선 정책주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과연 이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 정책이 전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뭘 실시하면 어디 일부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지역 공약은 별도예요. 근데 그 외의 공약들에 대해서는 그게 실시되면 전 국민한테 영향이 가는 거 실시됐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치매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종목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에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 이제 화면을 정리하셔서 한번 보시면 많긴 많죠. 근데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빨간 거로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사람인 HR, 그다음에 월비스, 메가임디, 아시아경제, 팍스넷, DBK가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다 틀려요. 사람인 HR은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일자리고요. 윌비스, 이건 직장인 취업 각종 시험에 대한 종목이고요. 메가임디, 공무원 시험이 아까 일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 주도로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린다 그랬어요. 소방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메가임디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인 HR은 일자리 대장주고 메가임디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팍스넷이 아마 재교육일 거예요. 근데 연관성은 좀 떨어지고 DBK도 있고 있지만 DBK는 취업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종목이라도 약간의 성격이 틀리다.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런 거 샀는데 왜 내 것만 안 가지?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그게 아니어서 안 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창업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SBI 인베스트먼트, DCS 인베스트, 대선 창투. 그 다음에 이 경제민주화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경제민주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경봉, KCS, 정원NCS. 남북경협 지금 움직였죠. 재룡산업이 이번 주에 상한가 갔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랐어요. 제가 찍어드린 거 있죠. 다 이거 있어요. 뒤에 제가 핫한 테마의 방송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솔본도 갔었고 SJ 솔루션도 급등을 한번 했었죠. 이번 주에 코맥스, 코컴, 엔텔스, 와이솔, 위즈코프트가 있고요. 인공지능 삼진이 요새 좀 어제 오늘 막 갔습니다. 미래나노텍, 브리치텍도 좀 갔고요. 셀바스 AI가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이번 주에 오픈베이스는 그거에서 갔고 저기 안철수라. 전기차 LG와 우리산업 잘 되고 있죠. 파워로직스, 사마코, PNT, LNF, 자율주행차 유니캐스트, 에이스테크놀루션, 유니테크론, 아이트론 시스템이 있고요. 빅데이터, XM, 더전비전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한번 보셔야 된다고 했죠. 한화, OCI, 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의료, 치매 아까 말씀드렸죠. 환인제약, 영진약품, 메디프론, 고려제약, 모나리자인데 메디프론이 많이 갔죠. 그런데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잡주를 메디프론은 잡주누구 진짜 치매를 만드는 건 환인제약이랑 영진제약인데 얘네는 아직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고민이 되게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육아, 초등, 모나미, 손오공,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이게 바우처 관련 거고 이제 3위각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지역금에서 새만금 한번 보셔야 돼요. 유라테크, UID, 영보화학, 대주산, 프롬파스트, 캠트로니스, 세종시 아마 세종시도 아마 얼마 전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만금 있죠. 새만금 페이퍼코리아, 나라KIC, 디젠스도 갔죠. 버추얼텍, 모엔즈.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이 안에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셔야 된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짜리 사셔야 된다. 코스피 하시려면. 코스닥은 뭐예요? 대선 정책주를 하셔야 된다. 4차 산업혁명주.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다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주식을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장이 없어요. 5월까지 돈을 버셔야 됩니다. 6, 7, 8, 9 좋은 적이 없었어요. 장이. 어쨌든 잘 한번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못 본 건 지난 것도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월 3일 방송 안내입니다. 벌써 4월이네요. 주간 증시 체크 4월 1주차 방송을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중간에 또 하는 방송 아마 4월 증시 체크 이 대선 정책 때문에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밀렸어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매너입니다. 또 저한테 힘이 되고요.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